안녕하세요. 알아두면 쓸모있고 신비로운 세계지리 이재림 선생님입니다. 자, 기후분부터는 우리 학교에서 함께 공부할 줄 알았는데 상황이 이렇게 돼서 온라인 수업으로 공부하게 됐어요, 여러분. 자, 우리 지난번에 선생님이 마무리할 때 말했듯이 기후는 세계지리로 공부할 때 가장 중요하다고 해도 과언이 아닌 단원입니다. 실제로 교과서에서 차지하는 비중도 가장 크고 뒤에서 대륙별로 공부를 할 때 다시 등장하는 내용들이 아주 많습니다. 자, 그리고 기후 같은 경우는 내년에 한국지리에서도 거의 비슷하게 다시 다루기 때문에 한번 제대로 공부해두면 한국지리를 공부할 때 좀 더 쉽게 다가오겠죠? 자, 그리고 또 여러분들이 앞으로 세계의 다양한 곳들을 여행하면서 몸으로 가장 먼저 체감할 수 있는 것이 바로 이 기후 부분입니다. 자, 그래서 기후 같은 경우는 정말 중요하기 때문에 교과서 내용을 공부하기 전에 기후 공부에 필요한 기본적인 개념들을 먼저 학습하는 시간을 갖도록 하겠습니다. 자, 그런데 여러분, 기후란 무엇일까요? 지금부터 선생님이 두 가지 말을 여러분들한테 제시를 할 테니까 이 두 말의 차이가 뭔지 한번 생각해 보도록 할게요. 자, 요즘 날씨가 어떤가요? 라는 말과 요즘 기후가 어떤가요? 라는 두 가지 말이 있습니다. 자, 이 두 말의 차이는 뭘까요, 여러분? 자, 날씨와 기후는 무슨 차이가 있을까요? 자, 우리가 날씨 같은 경우는 기상 또는 일기라고도 부르기도 합니다. 그래서 우리 일기예보 또는 기상캐스터라는 말도 사용하죠. 자, 일기예보에서 보통 기상캐스터가 우리한테 어떤 정보를 알려주나요, 여러분? 그렇죠. 하루하루 또는 일주일 정도의 날씨를 알려주죠. 자, 날씨라는 것은 단기간의 대기 상태를 의미하는 것입니다. 자, 반면에 우리가 배우게 될 기후란 어떤 지역의 대기 상태의 장기간의 평균값을 의미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한마디로 우리나라의 1월 기후라고 하면 한 30년간의 날씨들의 평균값이라고 생각하면 됩니다. 자, 어떤 지역의 대기 상태를 대표할 수 있는 평균적인 상태라고 생각하면 좋을 것 같아요. 자, 그래서 우리가 지구온난화와 같은 기후변화에 대해서 듣곤 하죠. 자, 기후변화. 자, 오랜 평균값과는 좀 다른 기후의 특성이 나타날 때 우리는 보통 기후변화라는 말을 사용하는 거예요. 자, 날씨와 기후의 차이점 알겠나요, 여러분? 자, 우리는 그 중에서도 기후에 대해 공부를 하게 될 것입니다. 자, 이런 기후를 우리는 크게 기후 요소, 그리고 기후 요인으로 나누어서 공부할 겁니다. 자, 기후를 구성하는 기후 요소란 한마디로 기후를 구성하는 대기의 여러 가지 현상들을 의미해요. 말이 조금 어렵죠? 자, 기후 요소란 한마디로 기온, 강수, 바람 이런 것 같이 대기의 여러 가지 현상을 의미합니다. 자, 그리고 기후 요인이라는 것은 이러한 기후 요소, 기온이나 강수나 바람 같은 기후 요소를 만들게 되는 원인, 요인이라고 생각하시면 됩니다. 자, 지역마다 다른 기후가 나타나는 이유가, 그러니까 한마디로 지역마다 다른 기온이나 강수나 바람 상태가 나타나는 이유가 바로 이 기후 요인 때문이라고 생각하면 됩니다. 한마디로 원인이에요, 원인. 그래서 우리가 배우게 될 기후 요인에는 위도, 지형, 수륙분포, 해류, 해발고도 같은 게 있습니다. 자, 그래서 오늘부터 하나하나 이러한 기후 요인들에 대해 살펴보고 이러한 기후 요인 때문에 어떤 기후 요소적인 특징이 나타나는지에 대해서 살펴보도록 할게요. 말이 조금 어렵긴 한데 한마디로 원인과 결과에 대해 공부한다고 생각하면 좋을 것 같습니다. 자, 우리 이러한 기후 요인을 선생님이 중국을 사례로 한번 여러분들과 공부해볼까 해요. 자, 중국어를 수강하는 학생도 있고 일본어를 수강하는 학생도 있는데 중국이 면적이 워낙에 크다 보니까 다양한 기후 특성을 확인할 수 있어서 선생님이 그 중에서도 중국을 한번 사례 지역으로 삼아봤어요. 중국어를 수강하는 친구들은 수업에서 배운 내용을 잘 정리해주면 중국어 시간에 배우게 될 중국의 다양한 문화를 조금 더 쉽게 이해할 수 있게 될 것입니다. 중국어를 듣지 않은 친구들도 중국은 세계지리를 공부하면 계속 공부하게 될 지역이니까 잘 정리해두고 공부해두면 좋을 것 같아요. 자, 우리 중국의 위치부터 한번 확인해 보겠습니다. 자, 이 적도를 기준으로 중국은 북쪽에 위치했죠. 네, 맞습니다. 바로 북반구에 위치한 국가다라고 정리하면 좋겠죠. 자, 이러한 중국의 경도를 한번 확인해 보겠습니다. 자, 중국의 경도 같은 경우는 동경 73도에서 135도를 걸치고 있는 나라입니다.
자, 한마디로 끝에서 끝의 차이가 60도 차이가 나는 거예요. 자, 우리 첫 시간에 1시간이 경도 몇 도 차이라고 공부했었죠, 여러분? 네, 그렇죠. 바로 15도였습니다. 자, 그러면 중국 같은 경우는 총 경도의 차이가 60도니까 시간대가 몇 개가 통과한다고 공부했습니까? 네, 바로 4시간, 4개의 시간대가 통과한다고 공부했죠? 하지만 시간을 베이징을 기준으로 한 하나의 시간대만 사용한다라고 했었던 것도 우리 모두 공부했습니다. 자, 그러면 이어서 위도를 한번 정리해 볼게요. 자, 중국의 가장 남단에 있는 남사군도부터 가장 북쪽에 있는 곳의 위도가 총 북위 4도에서 53도입니다. 자, 남사군도는 우리 앞에서 세계지리 시간에 대표적인 영토 분쟁 지역으로 공부하게 될 지역이라고 선생님이 소개했었어요. 남중국해, 동중국해 위치를 확인하면서 선생님이 한번 얘기했던 지역이니까 이 남사군도도 잘 기억해 두고 있으면 좋을 것 같아요. 이 남사군도까지 포함했을 때 남단에서 북단까지의 위도 차이가 약 49도입니다. 위도가 0도부터 90도인 걸 생각하면 중국의 면적이 정말 큰 게 다가오나요, 여러분? 자, 이러한 위도는 우리가 가장 먼저 공부하게 될 기후 요인입니다. 자, 이러한 위도는 왜 기후에 영향을 줄까요? 자, 그 이유는 바로 지구의 모양 때문입니다. 자, 지구는 이렇게 둥글기 때문에 태양광선을 모든 부분이 같은 양으로 받을 수가 없어요. 자, 그 이유를 조금 자세히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나우포레스트가 이번엔 태양이 됐죠, 여러분? 굉장히 귀엽죠? 자, 이렇게 태양이 지구를 비추죠, 여러분. 그럼 이렇게 태양이 지구를 비출 때 저희도를 어떻게 비추는지 한번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저희도 지역을 자세히 보면 태양빛이 지구를 비추는 각도가 어떻죠, 여러분? 지금 수직으로 비추고 있는 거 보이죠? 자, 그 다음에 한번 중위도 지역을 살펴볼게요. 자, 중위도 지역 같은 경우는 태양빛이 지구를 비스듬하게 비추고 있는 거 보이나요? 자, 고위도 지역 한번 살펴보겠습니다. 자, 고위도 지역 같은 경우는 더 비스듬하게 비추고 있죠. 태양빛이 중위도 지역보다 더욱더 비스듬하게 비추고 있는 게 특징입니다. 자, 이런 각도가 왜 중요하냐면은 이만큼의 태양광선, 태양빛을 저희도 지역 같은 경우는 수직으로 비추고 있기 때문에 이만큼의 면적이 태양빛을 받습니다. 자, 반면에 고위도 지역 같은 경우는 비스듬하게 비추기 때문에 이만큼의 면적이 태양빛을 받게 되는 거예요. 자, 그럼 저희도보다 고위도가 지금 태양빛이 들어오는 면적이 더 넓죠. 자, 같은 양의 태양빛을 고위도 지역은 더 넓은 지역에서 나눠 가지는 거예요. 자, 반면에 저희도 지역 같은 경우는 태양빛을 나눠 가지는 면적이 고위도 지역보다 조금 더 적죠. 자, 그럼 어디가 더 기온이 높을까요, 여러분? 네, 그렇죠. 좁은 지역에서 태양빛을 나눠 가지는 저희도 지역이 기온이 더 높겠죠. 자, 그래서 저희도 지역은 더 따뜻하고 고위도 지역은 상대적으로 더 추운 것입니다. 자, 그럼 우리 이런 내용을 한번 중국에 대입해 보도록 할게요. 선생님이 편의상 중국을 몇 가지 지방으로 나눠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가장 먼저 위도가 높은 이 동쪽 지역을 우리는 동북지방이라고 부르도록 하겠습니다. 자, 보통 중국어로는 둥베이 지역이라고 부르기도 해요. 자, 그리고 그 밑에 있는 지역을 우리는 화북 지방이라고 부르겠습니다. 자, 우리 이전 시간에 중화 사상할 때 그 화자를 사용한 거라고 생각하시면 돼요. 자, 그래서 화북지방 밑에 있는 지역은 화중, 그리고 그보다 남쪽에 있는 지역을 화남 지역이라고 부릅니다. 자, 그리고 이 나머지 서쪽 지역을 우리는 서부 지역이라고 부를 것입니다. 자, 그럼 위도가 높은 동북지방과 화북지방은 위도가 낮은 화중, 화남 지역에 비해 정말 추운 겨울이 나타나요. 왜냐면 위도가 더 높기 때문에 태양빛이 비스듬하게 들어와서 상대적으로 더 춥겠죠. 자, 여기에 속해 있는 지역, 특히 동북지방에 속해 있는 대표적인 지역이 우리 한국사 시간에 배웠던 만주 지역입니다. 자, 이 동북지방이나 화북지방 같은 경우는 여름은 덥고 겨울이 매우 추운 냉대기후라는 기후가 나타나요. 자, 냉대할 때 이 냉자가 냉수할 때 그 냉자와 똑같은 말이에요. 냉수가 찬물이죠, 여러분. 그래서 냉자는 춥다라는 것을 의미합니다. 자, 반면에 위도가 상대적으로 낮은 화중 지역이나 화남 지역 같은 경우는 동북지방이나 화북지방에 비해 따뜻한 겨울이 나타나요. 왜냐하면 위도가 더 낮기 때문에 태양빛이 조금 덜 비스듬하게 들어오기 때문이겠죠. 자, 그리고 가장 남쪽에서는 열대기후와 온대기후의 중간 기후인 아열대 기후라는 기후가 나타나기도 해요.
위도가 낮으니까 상대적으로 태양빛이 수직에 가깝게 들어오기 때문에 그렇겠죠. 자, 중국 내에서도 이렇게 기후 차이가 발생하는 가장 큰 이유는 바로 위도 때문입니다. 자, 저위도, 중위도, 고위도에서 기온 차이가 발생하는 가장 큰 이유는 위도다라고 정리해두면 좋을 것 같습니다. 자, 그럼 우리 학습지를 채우면서 기후 요인으로 위도에 대해 한번 정리해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먼저 지구는 둥글기 때문에 저위도 지방은 태양광선이 거의 수직으로 입사한다라고 정리하면 되겠죠. 자, 입사란 말은 태양빛이 지구를 비추는 것을 의미합니다. 자, 반면에 고위도로 갈수록 태양빛이 비스듬하게 들어온다라고 정리해두면 되겠죠. 자, 그렇기 때문에 위도에 따라 단위 면적당 받는 일사량이 달라진다고 했습니다. 자, 저위도 지역 같은 경우는 좁은 면적에서 태양빛을 나눠가지고 고위도 지역 같은 경우는 넓은 면적에서 태양빛을 나눠가지기 때문에 고위도 지역이 더 기온이 낮다고 했습니다. 자, 그렇기 때문에 위도의 차이가 기온의 차이를 발생시킨다라고 정리해두면 되겠죠. 자, 그래서 햇빛을 많이 받는 저위도는 따뜻하고 햇빛을 적게 받는 고위도는 춥다고 정리해두면 좋겠습니다. 자, 이러한 위도는 앞으로 우리가 기후를 공부하는 내내 가장 기본이 되는 내용이니까 이 내용을 잘 정리해두도록 합시다, 여러분. 자, 여러분, 이제 우리 두 번째 기후 요인을 한번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우리 두 번째로는 지형과 해발 고도에 대해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지형 같은 경우는 한마디로 산, 마운틴이 기후에 미치는 영향에 대해서 살펴보도록 할 거예요. 자, 산은 기후에 어떤 영향을 미칠까요? 자, 선생님이 여기 산을 한번 그려봤어요. 근데 산을 자세히 보면 지금 산이 모자를 쓰고 있죠, 여러분? 자, 이 소라게처럼 표현이 되었는데 이 산이 쓰고 있는 이 모자는 소라게의 그 모자가 아니고요. 바로 빙하, 그리고 눈입니다. 자, 우리가 뒤에서 해발 고도를 공부하게 될 건데요. 이런 식으로 고도가 높은 산에서는 올라가면 올라갈수록 기온이 내려가다 보니까 위에 눈이 녹지 않고 쌓여있는 경우가 굉장히 많아요. 그래서 이게 정말 시간이 오래되면 이렇게 빙하가 되기도 하고 또는 눈으로 이렇게 쌓여있는 경우가 있는데 지금 선생님이 이렇게 표현을 한 이유는 이 산이 정말 높다라는 것을 표현하고 싶어서 지금 이렇게 그려본 거예요. 자, 소라게 같은 빙하를 쓴 이 산, 자, 이 산이 있고요. 또 뭐가 있냐면 이렇게 바람이 있습니다. 자, 이 바람 같은 경우는 그냥 바람이 아니고요. 자, 이런 식으로 바다를 지나오면서 바다에서 물기, 습기, 즉 수증기를 굉장히 많이 머금은 바람입니다. 자, 이런 바람이 여행을 하면서, 즉 바람이 이렇게 불면서 이렇게 룰루랄라 불고 있는데 이렇게 아까 봤던 소라게를 쓴 겁나 높은 이 산을 만났어요. 자, 이 산을 만나게 되면 이 바람은 어떻게 될까요? 자, 이 바람은 이 산을 넘지 못하고 이 산에 쾅! 하고 부딪히게 됩니다. 자, 산에 부딪히면 바람 입장에서는 어떻겠어요, 여러분? 많이 아프겠죠? 여러분들 어딘가에 부딪혀서 너무너무 아플 때는 눈에서 뭐가 나죠? 그렇죠. 눈물이 찔끔하고 나지 않나요? 자, 이 바람도 이렇게 높은 산에 부딪혀서 눈물이 찔끔하고 난 거예요. 그 눈물이 바로 빗물이 되어서 이렇게 부딪힌 쪽에 엄청나게 많은 비를 내리게 됩니다. 자, 비를 이렇게 내리고 난 바람은 어떤 상태가 될까요? 자, 물기와 습기가 쪽 빠진 건조한 상태가 되겠죠. 자, 그래서 이런 바람이 건조해진 상태를 선생님이 약간 붉은색으로 색칠을 함으로써 표현을 한번 해봤어요. 자, 이렇게 건조해진 바람이 다시 산을 넘어서 반대편 쪽으로 가겠죠. 자, 그래서 이렇게 산이 있다 보면은 바람이 와서 부딪히는 쪽 같은 경우는 굉장히 비가 많이 오고 또 반대편 쪽은 비를 이미 내린 건조한 바람이 불어오기 때문에 건조한 것이 특징입니다. 자, 그래서 우리가 이 바람이 와서 부딪히는 쪽과 그리고 건조한 바람이 넘어가는 쪽을 조금 더 자세하게 어떻게 부르는지에 대해서 한번 정리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먼저 바람이 와서 부딪혀서 비가 오는 쪽을 우리는 바람바지라고 부를 것입니다. 자, 바람바지를 다시 정리하면 산지에 바람이 불어올 때 바람을 직접 받는 곳을 우리는 바람바지라고 부를 것입니다. 자, 반대로 물기를 쫙 비로
빼고 건조해진 상태로 불어가는 쪽은 우리는 바람 그늘이라고 부를 거예요. 자, 한마디로 바람으로부터 그늘진 곳이라고 생각하시면 됩니다. 자, 이런 바람 그늘은 바람바지의 반대편 쪽이라고 생각하시면 되고요. 자, 산이 굉장히 높은 경우에는 이렇게 건조한 바람이 불어가서 사막이 만들어지는 경우도 있어요. 자, 이런 식으로 지형, 즉 산은 기후를 변화시키는 요인이 되기도 합니다. 자, 그래서 우리가 이번에는 이런 바람 그늘과 바람바지가 나타나는 지역을 한번 중국에서 찾아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앞에서 우리가 위도에서 확인했던 것처럼 중국을 통해서 한번 이 지형이 기후에 영향을 미치는 지역을 한번 찾아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여러분, 세계에서 가장 높은 산맥이라고 배웠던 산맥이 어디였죠? 네, 우리 복습 열심히 한 친구들은 바로 대답했겠죠? 바로 히말라야 산맥입니다. 자, 이 히말라야 산맥은 어디에 위치해 있었죠, 여러분? 네, 바로 중국과 네팔의 국경 쪽에 위치해 있었습니다. 자, 선생님이 또 이렇게 히말라야를 한번 표현해 봤어요. 자, 근데 이런 히말라야에 인도양에서 습기를 잔뜩 머금은 바람이 불어와요. 그래서 이 바람이 불어와가지고 히말라야 산맥 쪽으로 쭉 불어가는데 히말라야 산맥을 만나면 어떻게 될까요? 그렇죠. 이 바람이 이 히말라야 산맥을 넘어가지 못하고 히말라야 산맥에 꽝! 하고 부딪히게 되는 겁니다. 자, 여러분들 우리 어딘가에 좀 되게 단단한 곳에 부딪혔을 때 너무 아플 때 눈물이 찔끔 나죠. 자, 이 바람 입장도 똑같은 거예요. 지나가고 있다가 이 히말라야 산맥에 쾅 하고 부딪혔는데 히말라야가 8,000m가 넘잖아요, 여러분. 이 바람이 얼마나 아팠겠어요. 그죠? 그래서 이제 눈물이 찔끔 난 거예요. 그 눈물이 바로 비가 되어서 바람바지 사면 쪽에 내리게 되는 것입니다. 좀 비유가 와닿았을지 모르겠는데 한마디로 다시 정리하면 인도양에서 불어온 습기를 많이 먹은 바람이 이 히말라야 산맥에 부딪혀서 바람바지 쪽에 비를 내리게 된다라고 정리해두면 좋을 것 같습니다. 자, 그래서 이 바람바지 사면 쪽은 비가 굉장히 많이 오는 게 특징이에요. 자, 대표적인 지역이 바로 체라푼지라는 지역인데요. 자, 이 체라푼지는 강수량이 얼마나 많이 내리는지 선생님이 그래프를 한번 가지고 와봤어요. 자, 우리가 이제 기후를 공부하게 되면 이렇게 생긴 기후 그래프를 굉장히 자주 보게 될 거예요, 여러분. 이 막대가 달별로 얼마나 비가 많이 내리는지를 표현한 거예요. 자, 지금 7월 달을 보면 어떻죠, 여러분? 자, 7월 한 달 동안 지금 3,000m가 내린 거, 3,000m 내리면 큰일 나죠? 자, 3,000m 내리면 대부분이 다 잠길 거예요, 세상의 대부분이. 자, 3,000m가 아니라 3,000mm 내린 거 보이나요, 여러분? 자, 그리고 1년 내내 내리는 강수량을 이거 지금 막대 그래프를 다 더해보면은 10,000mm가 넘어요, 여러분. 자, 근데 이렇게 말하니까 감이 잘 안 잡히죠? 선생님이 비교를 위해서 우리가 살고 있는 세종시의 연평균 강수량을 얘기해 줄게요. 자, 세종시 같은 경우는 1년 동안 비가 평균적으로 1,200mm가 내려요, 여러분. 그런데 지금 이 지역은 7월 한 달 동안 3,000m가 내리죠. 또 3,000m라고 했네요. 3,000mm가 내리죠, 여러분. 자, 거의 지금 1년 강수량을 비교했을 때 10,000mm가 넘고 세종 같은 경우는 1,200mm가 내리니까 거의 10배 정도 강수량이 많은 것을 확인할 수 있습니다. 그래서 이 지역 같은 경우는 홍수가 정말 많이 발생하는 게 특징이에요. 자, 그리고 이렇게 체라푼지 쪽에 비를 많이 내린 이 바람은 건조해진 상태가 돼서 중국 쪽으로 넘어가게 되는 것입니다. 자, 지형이 기후에 어떤 영향을 미치는지 정리가 좀 되나요, 여러분? 자, 그럼 우리가 이번엔 이어서 해발고도를 한번 정리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또다시 여러분들의 목에 걸려지는 복습 목걸이. 자, 우리 앞서서 해발고도 관련해서 에콰도르를 확인했습니다, 여러분. 자, 에콰도르를 공부하면서 우리 해발고도가 기후에 어떤 영향을 미치는지 확인했었습니다. 자, 다시 한번 정리해 볼게요. 자, 고도가 높아지면 높아질수록 기온이 낮아진다고 했던 거 기억이 나죠? 그런데 기온이 얼만큼 낮아지냐면은 보통 100m 상승할 때마다 0.5도씩 낮아지는 게 특징이에요. 그래서 고도가 낮은 지역보다 고도가 높은 지역이 기온이 더 낮은 것이 특징입니다. 자, 다시 우리가 아까 확인했던 이 히말라야 쪽, 중국 쪽으로 한번 가볼게요. 자, 히말라야 산맥 뒤쪽에 위치한 바람그늘 쪽에는 중국의 아주 높은 고원이 존재합니다. 자, 이 고원의 이름은 바로 티베트 고원입니다.
그런데 고원이라는 게 뭐냐면 고원이란 주변보다 고도가 높은 땅을 의미합니다, 여러분. 자, 이 티베트 고원의 평균 고도가 4,500m예요. 자, 이 티베트 고원 같은 경우도 히말라야 산맥이 만들어지는 과정 속에서 만들어진 것이다 보니까 고도가 굉장히 높은 것이 특징입니다. 그래서 아까 우리가 구분했던 중국의 서부 지역, 그 중에서도 좀 남쪽에 위치한 이 티베트 지역이 해발 고도가 굉장히 높아서 해발 고도가 낮은 비슷한 위도의 다른 지역보다 기온이 굉장히 낮은 게 특징이에요. 자, 그런데 우리 앞에서 공부했었던 에콰도르 같은 경우는 위도가 적도 근처이기 때문에 고도가 높아져서 봄 같은 기후가 나타난다고 했죠. 하지만 이 티베트 같은 경우는 위도가 30도가 넘어요, 여러분. 자, 위도가 30도가 넘는데 고도가 높아지다 보니까는 이 에콰도르처럼 봄 같은 기후가 나타나진 않습니다. 굉장히 추운 기후가 나타나요. 자, 거기다가 히말라야 산맥에서 부딪힌 다음에 건조해진 바람이 이쪽으로 불어오죠. 그래서 굉장히 건조하기도 해요. 자, 이러한 티베트 지역 같은 경우는 기후가 굉장히 춥고 건조하고 또 그러다 보니까 특이한 점이 많아서 우리가 기후를 공부할 때 굉장히 자주 등장하는 지역입니다. 자, 뿐만 아니라 지속적으로 중국으로부터 독립하기를 굉장히 희망하는 지역이다 보니까 우리가 몬순아시아를 공부하는 과정에서 굉장히 자주 중요하게 공부하게 될 지역이니까 티베트의 위치 잘 기억해 두고 있도록 합시다. 자, 그리고 선생님이 이 해발 고도를 공부할 때마다 꼭 이야기하고 함께 듣는 노래가 있어요, 여러분. 물론 여러분이 이 가수를 알지 모를지 좀 선생님도 많은 고민을 하다가 이걸 넣었는데 혹시 여러분 조용필을 아나요? 물론 선생님도 조용필을 바로 보고 자란 세대는 절대 아니에요, 여러분. 그런데 보고 자란 세대가 아니어도 전설 아니고 그 레전드, 뭐 네임드 이런 말 붙잖아요. 이런 조용필이 진짜 가왕, 엄청나게 유명한 가수예요, 여러분. 그래서 우리 그 이름 뭐지? 부르의 명곡 같은 프로그램에서도 자주 등장하는 가수가 바로 이 조용필인데요. 이 조용필이 부른 노래 중에 킬리만자로의 표범이라는 노래가 있어요, 여러분. 자, 이 노래를 지금부터 선생님이 앞부분에 등장하는 나레이션을 짤막하게 들려줄 테니까 이 나레이션을 잘 한번 음미해 보도록 합시다. 먹이를 찾아 산기슭을 어슬렁거리는 하이에나를 본 일이 있는가. 짐승의 썩은 고기만을 찾아다니는 산기슭의 하이에나. 나는 하이에나가 아니라 표범이고 싶다. 산정 높이 올라가 굶어서 얼어 죽는 눈 덮인 킬리만자로의 그 표범이고 싶다. 자, 여러분 잘 들었어요? 나레이션이 진짜 본새가 나지 않아요, 여러분? 뭐 산기슭을 헤매는 하이에나가 되기보다는 산정 높이 올라가 얼어 죽는 눈 덮인 킬리만자로의 표범이 되고 싶다, 이렇게 표현했죠. 이거 예전에 그런 말 있잖아요. 배부른 돼지가 되기보다는 배고픈 소크라테스가 되겠다. 약간 그런 느낌의 가사죠. 그런데 좀 가사를 우리가 자세히 좀 한번 다시 읊어보면 먹이를 찾아 산기슭을 어슬렁거리는 하이에나를 본 일이 있는가? 짐승의 썩은 고기만을 찾아다니는 산기슭의 하이에나. 나는 하이에나가 아니라 표범이고 싶다. 산정 높이 올라가 굶어서 얼어 죽는 눈 덮인 킬리만자로의 그 표범이고 싶다. 라고 이렇게 노래 가사에 쓰여져 있죠. 자, 근데 이 킬리만자로의 하이에나 말고 뒷부분에 나오는 부분에서 표범이 그냥 표범이 되고 싶다가 아니라 산정 높이 올라가서 눈 덮인 킬리만자로의 표범이 되고 싶다라고 했죠. 킬리만자로에 눈이 덮여 있대요, 여러분. 왜 눈이 덮여 있을까요? 자, 우리 앞에서도 확인했다는 것처럼 킬리만자로가 굉장히 높은 산이다 보니까는 올라가면 올라갈수록 기온이 떨어져서 눈이 녹지 않고 이렇게 존재하는 거예요. 자, 그럼 우리 또 킬리만자로가 어디에 있는 산인지는 확인해야겠죠? 자, 킬리만자로 산은 케냐와 탄자니아 사이에 있는 산입니다.
자, 우리 모두 공부했던 나라들이죠. 자, 이 나라들 다 어디에 있습니까, 여러분? 네, 그렇습니다. 바로 아프리카에 있죠. 자, 우리 아프리카에서 케냐와 탄자니아 위치 다시 한번 확인해 보겠습니다. 자, 케냐와 탄자니아 위치 잘 기억해 두도록 합시다, 여러분. 자, 이들 나라 같은 경우는 선생님이 그 당시 위치학습 공부할 때 우리가 나중에 동물의 왕국으로 굉장히 공부를 열심히 하게 될 지역이다라고 했던 거 기억이 나죠? 그래서 선생님이 민망함을 무릅쓰고 동물의 왕국 노래도 약간 조금 불렀어요. 우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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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하는 거 그거 불렀었죠? 자, 방금 선생님이 열대기후가 나타난다고 했잖아요. 그거 이미지 잘 기억하시면서 다시 한번 설명해 볼게요. 자, 이 킬리만자로 같은 경우는 케냐와 탄자니아 사이에 있는 산인데 아프리카에서 가장 높은 산이에요. 얼마나 높냐면 최고봉이 6,000m 정도 되거든요, 여러분. 자, 그러다 보니까 아까 말했던 것처럼 100m 올라갈 때마다 0.5도씩 떨어지다 보면 당연히 올라가면 올라갈수록 기온이 떨어져서 눈이 녹지 않겠죠. 그래서 앞에서 말한 것처럼 산정 높이에는 눈이 녹지 않는다라고 하는 겁니다. 자, 이 킬리만자로 같은 경우는 킬리만자로 밑에 지상에서는 표범이나 하이에나 같은 동물들이 뛰어노는 동물들의 낙원이에요. 왜 이곳이 동물들의 낙원인지는 지난 시간에 선생님이 말했던 것처럼 우리 본격적으로 기후를 공부하면 다시 배우게 될 것입니다. 자, 이렇게 지상은 동물들이 뛰어노는 동물들의 낙원인데 그 뒤에 있는 킬리만자로는 이렇게 사진처럼 하얀 눈이 덮여 있어요. 자, 위로 올라갈수록 추워지다 보니까 눈이 쌓인 거 정리되죠, 여러분? 자, 그래서 실제로 킬리만자로라는 뜻 자체가 하얀 산, 빛나는 산 이런 뜻이래요. 우리 몽블랑도 공부했었죠, 여러분? 몽블랑 역시 하얀 산이라는 뜻이었었죠. 자, 몽블랑이든 킬리만자로든 해발 고도가 높아지다 보니까 기온이 떨어져서 눈이 녹지 않은 환경이 되는 거예요. 자, 지형과 함께 이 해발 고도가 기후에 어떤 영향을 미치는지 정리가 좀 되나요, 여러분? 네, 좋습니다. 우리 그러면 학습지를 통해서 다시 한번 정리해 보도록 할게요. 자, 그럼 우리 학습지를 통해서 지형과 해발 고도를 조금 더 자세하게 정리해 보도록 할게요. 자, 지형부터 정리하겠습니다. 자, 이렇게 바람이 불어와서 산에 부딪히는 쪽을 우리 뭐라고 부른다고 했죠, 여러분? 네, 그렇습니다. 바로 바람바지 사면이라고 부른다고 했습니다. 자, 바람바지 사면에서는 수증기를 머금은 공기가 부딪혀서 많은 비가 내린다고 했습니다. 자, 이런 비를 지형에 의해 내리는 비이기 때문에 우리는 지형성 강수라고 부를 거예요. 자, 강수에 대해 공부할 때 이 지형성 강수는 다시 등장하는 단어니까 잘 기억해두고 있도록 합시다. 자, 그래서 이렇게 바람바지 사면 쪽에서는 비가 내리고 습기와 물기를 다 빼앗긴 건조해진 공기가 산을 넘어간다고 했습니다. 자, 이 건조해진 공기가 부는 쪽을 우리는 뭐라고 부른다고 했죠? 네, 그렇습니다. 바로 바람그늘 사면이라고 부른다고 했습니다. 자, 이러한 바람그늘 쪽에서는 건조해진 바람이 불어오기 때문에 상대적으로 건조해진다고 했습니다. 자, 우리가 앞으로 사막이 만들어진 이유에 대해서도 공부를 하게 될 거예요, 여러분. 그 사막이 만들어진 이유가 한 4가지 정도 있는데 그 이유 중 하나가 바로 이 지형에 의해서도 사막이 만들어지기도 하기 때문에 이 지형, 바람그늘, 그리고 바람바지 함께 잘 정리해두고 있으면 좋을 것 같습니다. 자, 그러면 마지막으로 해발고도를 한번 정리해보도록 할게요. 자, 해발고도는 학습지 뒤편에 있습니다. 자, 일반적으로 해발고도가 높은 곳은 낮은 곳보다 기온이 어떻게 된다고 했죠? 네, 그렇습니다. 낮아진다고 했습니다. 자, 100m 상승할 때마다 온도가 0.5도씩 그래서 해발고도는 정말 기후에 큰 영향을 주는 요인 중에 하나예요. 자, 또 등장할 내용이니까 잘 정리해 두도록 합시다. 자, 그리고 여기 옆에 있는 사진 같은 경우는 앞서서 선생님이 소개했던 킬리만자로의 배경이에요. 뒤에 눈 덮여 있는 게 잘 보이죠? 자, 오늘 우리 이렇게 중국을 대표 사례 지역으로 기후에 영향을 미치는, 특히 기온, 강수, 바람에 영향을 주는 그 원인인 기후 요인에 대해서 공부를 했습니다. 자, 그 중에서도 우리가 오늘 공부를 한 것은 위도, 그리고 지형, 해발고도였죠, 여러분. 자, 다음 시간에는 여기에 이어서 기후에 영향을 주는 요인인 해류와 수륙분표에 대해서 공부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등교 개학을 앞두고 너무 많은 내용을 학습하면 좀 여러분들이 벅찰 수 있을 것 같아서 이번 주는 이 강의와 학습지를 정리한 과제 제출, 그리고 퀴즈로 대체하도록 하겠습니다.
자, 중국을 사례로 공부했지만 우리 중국 외에도 면적이 넓은 나라에서는 다양한 기후현상이 발생합니다, 여러분. 자, 앞으로 우리가 그런 내용들에 대해서 공부하게 될 것이에요. 특히 오늘 배운 특히 위도, 지형, 해발고도 모두 중요한 기후 요인이니까 복습 잘 하시고 우리 학교에서 만나도록 합시다. 자, 오늘도 수고 많으셨습니다.